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즉각 항소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례적으로 포기하면서 2심에선 1심보다 중한 형은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낮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밤까지도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며 검찰 내부에서 파장이 커지자 수사팀을 지휘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겁니다. 2021년 시작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은 190차례 넘는 공판 끝에 지난달 말 마무리됐습니다. 민간업자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피고인 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지은 죄만큼 받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진실을 말했고 재판장님께서 그와 적절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밤 자정이 시한이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졌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놓고 수사팀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당초 지검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시한 만료 직전 검찰 지휘부가 불허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법무부의 반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이지율 기자가 전합니다.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를 못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강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뒤인 지난 3일 수사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틀 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을 4시간 정도 남긴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사팀이 반발하며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작은 김만배라도 항소하자고 항소 강행을 요구했지만 항소 시한을 7분 남긴 11시 53분 정 지검장은 불허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막판 접수라도 하기 위해 수사팀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야간 대기까지 했지만 결국 내지 못했습니다. 강 검사는 알아보니 처음엔 대검에서도 항소에 동의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MBN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검 지휘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정 장관의 결단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란 공격과 함께 검찰이 자살했다는 격양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제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올린 SNS 게시물입니다.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체로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평소 검찰 폐지를 반대해온 입장과 다른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친명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주장이고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항소 포기의 배경과 그 파장,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 기자. 그러니까 검찰이 포기는 했지만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서 2심은 일단 진행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기 결정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일단 형량에서 당장 유동규, 김만배 일당은 1심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범죄들도 2심에서는 다시 유죄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2심에선 이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그런데 이번 논란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 피고인들의 형량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소 포기가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유리하게라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재판의 핵심은요.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 이거를 적용하느냐였습니다. 네. 이 특경법 배임이 적용되면요.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특경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 재판 역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 적용된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면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을 적용하자고 항소를 했다면 2심에서 이 판단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것도 포기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항소 단계에서 포기한 주장은요,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도 또 상고할 때 다시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에는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다. 이런 판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 MBN과 통화한 한 부장판사는요.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 그때는 별개 재판이니까 검찰이 다시 특경법 배임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해버린 유동규 재판의 대법원 판례가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대장동 비리로 얻은 수익에 대한 환수도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환수액이라면서 이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액수가 7,886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을 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실제 김만배 씨 등이 받은 뇌물 등 일부만 수익으로 인정을 해서 427억 원, 원래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매우 적은 액수만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요, 이 추징액도 다투어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이걸 못하게 되면서 이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 환수도 쉽지 않게 된 모습입니다. 네, 이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가 내린 결정, 모종의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조직을 살리기 위한 거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요, 결국 검찰의 남은 수거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네. 이걸 두고 한 법무부 관계자는요, MBN에 검찰이 잘못된 항소를 포기해서 신뢰를 회복하면 결국 보안 수사권도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요, 평소에도 현안을 두고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이런 관련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설령 그렇다 해도 이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 분위기 쉽게 수습이 될까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 검찰 지휘부의 한 관계자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참는다 이렇게 애둘러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검의 추후 반응에 따라서 뭔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즉 집단 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로를 향해 거짓말쟁이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오늘은 특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오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명 씨와 대질 조사를 받은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혜빈 기자, 조사는 마무리됐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대질 조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조금 전 조서 열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사는 오전 9시 40분부터 8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측근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오세훈 시장한테 해서 내 연락처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네, 지난 국정감사와 똑같은 주장이 오간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핵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가 본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측근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나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대가로 오 시장이 아파트까지 언급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 시장은 2번 만났을 뿐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대납 사실도 모르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극명하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 여부를 따져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100만 원대 손가방을 선물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겁니다. 김 의원과 김 여사 측은 의례적 인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건 지난 6일.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가잉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검은 이날 로저비비의 브랜드 손가방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쓴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에 보낸 메시지에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대가성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여사 측과 김 의원 측이 각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여사 측은 100만 원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도 지난 2023년 당대표 당선 이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건 맞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매몰된 작업자 7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명이고 2명은 사망 추정, 다른 2명은 위치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구조 활동이 모두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현장에 있는 안유정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어떤 이유로 작업이 중단됐습니까? 네, 아직 실종된 매몰자 2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 모든 구조 활동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해 소방당국은 무너진 5호기와 바로 옆 4, 6호기에도 센서를 부착했었는데요. 그런데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5호기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울린 겁니다. 무너진 5호기 바로 옆 4호기 역시 해체를 앞두고 쉽게 무너뜨리기 위한 취약화 작업이 100% 완료된 상태라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결국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현장의 상황을 알린 뒤 구조를 중단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구조 차량과 장비,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너진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 6호기도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진척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무너진 5호기 바로 옆에 붙어있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보일러 타워를 발파해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본격적인 발파 준비에 들어갑니다. 보일러 타워 인근에 있는 발전소의 잔여가스를 미리 방출할 계획인데요. 발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탓에 좀처럼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호기의 해체가 완료되면 소방당국은 대형 특 크레인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네, 그리고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사연도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늦깎이 신랑인 49살의 전모 씨는 출근한 지 4일 만에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씨의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길 바란다는 가슴 아픈 당부를 전했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빈소에 놓인 선한 얼굴에 미소를 띤 49살 전모 씨의 영정사진. 갑작스런 비보에 유족과 친지들은 말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출근한 지 고작 4일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체온이 좀 지지부진되면서 용직으로 일을 나가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4일밖에 안 됐습니다. 전 씨는 동생과 아내에게 믿음직한 형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가게를 접은 뒤 가족을 위해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직한 형님이었어요. 형수님한테는 꼭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면서 나가셨고요. 일에 치여 혼인신고만 한 채 40살이 넘어서야 결혼한 늦깎이 남편. 형님이랑 형수님이 서로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화를 안 낼 정도로 되게 다정다감한 분이셨거든요. 또 다른 희생자 가족은 반복되는 이런 사고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후진형 그 사고가 안타까운 게 끊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는 후분 다시는 없어야 되고.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11명이 검거되는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일본인 관광객이 숨진 사고 현장 근처에서도 또 음주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장덕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흥인지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지난 2일 일본인 모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진 곳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40대 남성에게서 음주가 감지됩니다. 입에 부시고 보세요. 더 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9%인데 이 남성은 10여 년 전 면허 정지된 이력이 있어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니까 외출을 해서 대리 부르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저쪽에도 음주운전 사망자 보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잘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은 강남권 3곳에서도 동시에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30대 음주운전자는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제지당했는데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감지됩니다. 차 잡고 끊어다 있고요. 언제부터 가라고 운전? 또 다른 곳에서도 적발이 이어집니다. 0.088입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그런데 호흡 측정상으로는 단속 2시간 만에 면허 취소가 2명, 정지가 9명 등 모두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불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단속을 비껴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단 2시간 사이 만취 음주운전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고요. 대전에선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크게 부서진 채 인도에 멈춰섰습니다. 30m쯤 떨어진 곳에는 SUV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SUV를 들이받은 현장입니다. SUV 운전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전주시의 한 도로에선 한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대전의 한 대로변 검은색 SUV가 크게 파손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부서진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모두 10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한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초 전기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나란히 붙어있는 주택과 동물병원, 카센터에서 불이 났다가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노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밖에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만 15살에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트럭을 운전해 수사를 받아왔던 가수 정동원 씨가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담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5억 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수 정동원 씨. 협박범들이 빌미로 잡은 건 면허 없이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협박 수사와 함께 정 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 수사도 시작됐고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3년 1월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만 18세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2007년생인 정 씨는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하나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이와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정 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아티스트 행동 하나하나에 문제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를 협박했던 공갈범 3명은 모두 검거됐고 이 중 2명은 지난 9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입동이 지나간 게 맞는지 가을볕이 포근한 오늘이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열린 축제들을 즐기기에도 참 적당한 날이었죠. 언제 또 추위가 올지 모르니까 이 찰나 같은 가을날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풍경을 전민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우주복을 닮은 색색의 점프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옥상을 걷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눈에 흥인지문과 남산타워가 들어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루프탑 투어입니다. 완전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엄청 많이 찍었고 흥인지문이랑 이런 곳 역사도 알게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모든 참가자는 이렇게 헬멧과 하네스를 착용한 뒤 등 뒤 안전고리를 걸고 DDP 옥상을 걷게 됩니다. 올해는 11월 23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3차례씩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설로. 국내 최대 라면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에선 라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온갖 라면을 파는 좌판이 됐습니다. 갓 튀긴 라면을 한가득 사가기도 합니다. 예년보다 포근했던 토요일, 많은 사람이 가을의 마지막 찰나를 즐겼습니다. 다음 주 초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동시에 건조한 만큼 불조심도 해야겠습니다. 중국에선 대형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마파크에서도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장자재에서도 큰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대표 테마파크인 스징산 유락원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조금 전까지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한 여성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놀이기구의 외부 플라스틱 장식품에 갑자기 불이 붙으며 큰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현장 직원들이 사람들을 빠르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놀이공원은 사흘간 폐쇄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장자제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염과 함께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자 행인 모두 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레 쳐다봅니다. 장자제의 대표 코스인 천문산 케이블카 탑승지 근처에서 불이 나자 혹시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총출동해 불길을 빠르게 잡은 덕에 케이블카가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제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에서도 큰 불이 나는 등 춥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중국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당국은 당분간 공공장소에서 가연성 재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방 비상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첫 언급으로 다카이치 집권 이후 중일 관계가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중의원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국가와 지역이 공격당해 일본도 위험에 처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이 공격받을 때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해서 일본이 꼭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이면서도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고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를 만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의 이름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푸젠으로 할 정도로 대만에 대한 집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거와 달리 직접 취역식에 참석할 정도입니다. 是非也是要有这种非常勇气啊，这个很了不起的，都是英雄。 일본 언론은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올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곡들이죠.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수록곡 골든과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K-팝 장르가 후보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올 한해 K 열풍을 이끈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수록곡인 골든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7일 골든을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본상에 해당하는 제너럴 필즈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I do feel very honored. I feel very proud. I think the first thing I thought of was pulling all-nighters for a lot of the writings I had to do for K-pop and for the film.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도 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노래 부문 등 모두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K-팝이 후보에 오른 건 그룹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그래미 본상 후보로 K-팝 여성 아티스트가 오른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미국 음악상 가운데 최고 영예의 상으로 손꼽힙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나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달리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와 수상자를 선정해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서울 강남에 최대 30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도무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속에 적어도 20억 원은 있어야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모처럼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데 주말은 아예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가 다름 아닌 반포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이 500가구가 넘는 데다 상한제 지역이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27억 원에 책정됐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3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금력이 약한 서민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10-15 대책으로 대출이 더 줄면서 소형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도 내년 입주 때 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를 분양받으려면 적어도 25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회사를 보고 있는데 분양가 자체 조금 사실은 높고 대출이 막혀서 자금의 융통성이 좀 어렵기는 한데. 온라인에서도 대출 규제 때문에 속이 터진다. 로또 청약이지만 이번엔 선뜻 신청하기 고민된다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핵심지에서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분양 침체 속에도 간간히 강남 등에서 로또 분양이 나오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오는 게 핵심인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기술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6월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전남 영광 앞바다. 이곳에 모두 60여 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모두 36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원전 한 기에서 나오는 발전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지금은 해저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전기를 쓰는 수도권 등으로 멀리 보내려면 HVDC라는 특수전선이 필수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적극 개발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서남해 지역의 이제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전력의 최종 수요지인 수도권 인근까지 가져온다라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소비하며 발생하는 고열을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지난 9월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전도 기술을 활용해 전류 저항을 0으로 줄여 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전압을 올려가지고 전력을 높이는 시스템이죠. 저항이 있어서 전류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은 에너지 고속도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망 기술 외에도 탄소 포집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내 전력 에너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박람회인 빅스포를 통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 K뷰티의 저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색조 제품보다는 스킨, 로션 같은 기초 제품에 대한 인기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신영수 기자입니다. 스킨 로션부터 크림, 마스크까지 K뷰티는 이제 한국 관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Very cheap and various categories. K뷰티의 인기는 경주 에이펙으로 더 부각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구매 인증샷에 이어 한국 화장품을 바른 내 피부가 지금껏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K뷰티의 인기는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이 중 화장품이 85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면서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성적을 냈습니다. 뛰어난 품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이 강점입니다.
다만 피부 관리 중심의 기초 화장품에 편중돼 있다는 건 아쉬운 지점입니다. Basic skincare is better, I think. Yeah. 실제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4분의 3이 기초 화장품이었고 색조 화장품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부 개선이 목적인 기초 화장품과 달리 색조 화장품의 경우 피부톤과 문화권별 미적 기준에 따라 제품을 세분화해 개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판매가 또 안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기초 화장품이 색조 화장품에 비해 유행을 적게 타고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점도 기초 화장품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러너들 사이에서 최고의 대회로 꼽히는 저희 MBN 서울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광화문에서 잠실까지 서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마련되는데요. 대회 일주일 전 일찌감치 몸 만들기에 들어간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선선한 강바람과 함께 참가자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꼼꼼히 몸을 풉니다. 힘찬 구호로 출발하는 러너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미소가 가득합니다. 본대회 전 몸풀기 러닝을 뜻하는 쉐이크아웃 런에 나선 러너들은 전문 코치와 함께 페이스를 조절하며 가벼운 러닝을 즐겼습니다. 다음 주 MBN 서울 마라톤 본대회에도 참가하는 220명의 러너들은 여의도 일대 5km를 뛰면서 컨디션을 미리 끌어올렸습니다. 미리 같이 뛰어보니까 힘도 더 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프 코스와 잠실벌을 누비는 10km 코스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이번 대회는 모두 3만 명이 참가합니다. 수많은 러너들이 모이게 될 코스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끝나면 고객분들이 끝나고 나서 단체로 많이 오시긴 합니다. 저희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절정에 달한 늦가을 향기 속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MBN 서울 마라톤으로 러닝 시즌을 마무리하려는 러너들의 발걸음이 벌써 설렙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충청권 남부로도 확대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의 최고 60mm, 남해안의 최고 40mm, 남부 내륙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또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화요일에는 3도까지 내려가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은 개겠지만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12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추위도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수능일에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강원 동해 삼화동의 두타산 무릉계곡숲을 전해드립니다. 네, 단풍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펴보시고요. 편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